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션 킴이고요. 달라스에 있고 지금 두 분 모시고 부동산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앤드루 심 씨 지금 북버지니아에서 에버랜드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지금 귀한 손님 제가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조지아에서 둘루스 지역이죠. 헤리티지 부동산에서 어소시에이트 브로커로 계시는 여주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이제 부동산 오래 하시고 그랬겠지만 요즘 이제 시절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됐습니다. 먼저 뵙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먼저 제일 궁금한 게요. 그 지역 한인분들, 한인 거주하시는 커뮤니티나 또 업종들, 또 상권들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버지니아 쪽, 북버지니아 쪽이시죠? 거기는 네. 지금 뭐 아마존도 이제 들어올 계획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변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 상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북버지니아, 노던버지니아인데요.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학군이 좋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가 바로 제가 부동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요. 네. 요 지역만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워싱턴 DC라든지 메릴랜드 지역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요 지역에서만 이제 하는데 페어팩스 카운티 자체는 한 1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인 수는 4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략 추산해 보면은 한 6만 명 정도 살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사실상 60만 명이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살지 않고 뭐 경기도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처럼 워싱턴 DC에서 살기보다는 메릴랜드 지역과 버지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실상 그 우리나라 한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인분들 상대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인들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는 워싱턴 DC에는 없어요. 모든 게 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요즘 DC에서도 요새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벌어지는 일들 어저께 4th of July 때 또 벌어진 것들 코로나가 생기면서 변화된 거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막 바뀌고 있죠? 일단 그 워싱턴 DC 지역은 지금 노스 이스트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우스 이스트죠. 거기도 사우스 이스트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자체는 워싱턴 DC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그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추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그거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아마존의 영향으로 인해서 워싱턴 DC,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지역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확진이 됐다든지 또 동네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한인 상권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스토리는 뭐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나온 거는 없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슈퍼마켓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셧다운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걸린 사람만 빠져나가고 계속 운영이 되는데 지인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국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뭐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고 많습니다. 한국 분들도 상당히 꽤 많은 편이에요. 거기부터. 그 지금 조지아 쪽 한인 인구가 꽤 많잖아요. 그리고 조지아 쪽 한인 뉴스들은 항상 제가 이쪽에서 그 라디오나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한인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인 지금 상권 분위기하고 한인들 규모들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준 씨? 예. 이게 조지아는 기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조지아라고 그 SK 그 배터리 공장이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5월에 한국인 직원 4명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 셧다운하고 뭐 전수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한인들이 둘루스하고 스와니 이쪽에 많이 사세요. 커머스 조지아는 조금 한 50분 정도 뭐 이제 넉넉하게 말하면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없는데 이제 조지아가 4월부터 셧다운을 해가지고 뭐 4월에는 아예 경기가 나쁜 게 아니고 없었고요. 부동산도 커머셜, 뭐 레지던셜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한인들 비즈니스도 4월에는 전부 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수고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식당이 그러니까 활기를 좀 찾는 것 같아요. 뭐 리커스토어는 계속 열고 있었고요. 세탁소도 거의 안 된다고 하시고요. 세탁소도 아예 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있으시니까 옷을 세탁할 일이 없으시고, 뷰티 서플라이도 밖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니까 거의 뭐 폐점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식당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조지아 주지사가 이제 투고를 허락을 했어요. 그전에는 투고도 안 됐고 아예 그냥 셧다운을 해버렸으니까 한 보름을. 조지아가 5월 1일부터 경제를 좀 열었어요. 식당 문을 연 거는 5월 중순부터 5월 한 15일부터이고 그전에 이제 투고만 했는데 경제가 재개가 됐어도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될 것 같아서 안 나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5월 15일 지나면서 그다음에 식당도 이제 뭐 열었어요. 5월 한 중순부터. 이게 업종마다 굉장히 차이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식당은 제일 잘 되고 그다음에 펫샵. 집에만 있으니까 강아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가 조금만 지저분하면 펫샵을 데리고 가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바쁜 게 그 수의사들. 뭐만 이상하면 얘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런 업종별 차이는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뭐 락다운이 다시 또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는 지금 핫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지금 핫한 지금 근거가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앤드루 씨 좀. 예, 일단은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는 1970년대부터 계속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알링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공급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자체는 한 41만 채 정도가 있어요. 하우스 홀드당 사는 인구는 2.7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가 뭐 맞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부족한 상태예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공급이. 지금 공급 부족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사야 되겠다는 사람은 뭐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아요. 조지아도 그렇죠? 네, 조지아도 뭐 집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이유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뭐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빌더들이 새 집을 짓고 있는데 바이어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집을 안 짓고 새 집을 지으면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리스팅으로 올라오는 집은 없고 이자율은 낮고, 물론 인베스터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홀드를 하는 게 보여요.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론도 인베스터들한테는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너 아큐파이하는 홈이 지금 이자율이 제일 낮으니까 지금 사시려고 한꺼번에 다 지금 그 살 계획을 플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 생각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여쭤볼 것이 그 가격대예요. 가격대하고 요새 핫하게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세컨홈이나 뭐 서드홈이나 집 사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치로 투자하시는지 그게 스테이트마다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 앤드루 씨는 그쪽에서 그 인베스트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러면 뭐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뭐 스퀘어당 아니면 캡레이시라든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계산세하고 HOA 같은 것도 조금 참고를 좀 섞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이 동네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집이라고 하면 타운하우스입니다. 캡레이시 가장 많이 나와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캡이 한 6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타운하우스가 6.5에서 7 넘게도 나옵니다. 7.5까지도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싱글하우스는 좀 안 나오는 편이고요. 이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가 돈이 많다 보니까 프로퍼티 텍스 레이트가 아주 낮아요. 1%뿐이 안 됩니다. 1%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집을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HOA 같은 경우에는 타운하우스 피심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어진 거는 한 100에서 150불 정도 먼틀리, 그리고 오래된 지어진 지 20에서 30년 정도 된 집들은 한 60불에서 70불 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져 가지고 퍼슬리티가 잘 되어 있고 같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많은 경우에는 1000불, 뭐 2000불짜리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은 콘도는 300에서 한 500불 사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타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센터빌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페어팩스에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쪽을 기준으로 하면 미디엄 그 프라이스가 한 50만 불 정도 예상을 하면 되고요. 스퀘어피트당 한 25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지금 조지아는 그보다 낫죠? 그보다 좀 아유, 싸죠? 조지아는 많이 낮죠.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 그 시세가 어떤지. 지금 요새 그냥 투자하기 쉽고 팔기 쉽고 렌트하기 쉽고 그냥 딱 중간 가격 말씀을 드리면 한 25만 불 정도? 그러면 어이구. 렌트가 한 1,600불에서 1,800불 정도 나옵니다. 25만 불짜리 집도 많아요? 타운홈이요? 집은, 예. 집은 없는데 타운홈입니다. 아하. 그러면 학군도 괜찮고요. 하이엔드 아니고 그냥 이제 굉장히 투자하기 편한 곳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새 벨트라인이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운홈도 뭐 50만 불짜리도 있고 이제 네. 50만 불짜리는 한 3,500 정도 렌트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 같은 경우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제일 낮은 데 1.2%, 이제 비싼 데가 저희가 풀턴 카운티라고 1.2%. 근데 HOA 피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25만 불은 100불 정도 됩니다. 랜드스케이핑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풀 사용하실 수 있고. 왜 조지아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유 저도 글로 가야 될까 봐요. 좋네요. 저도 글로 가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25만 불짜리 집인데 1,600, 1,800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 캡 그래서 다 레이시 사시려고. 뭐 8% 나오겠네. 8%. 네, 8 이제 넘게 텍스- 나오겠는데요? 텍스 생각하시고 이제 매니지먼트 하시면 매니지먼트 피는 빼셔야 되니까. 근데 렌트는 잘 나가긴 나가요. 나가는 게 문제지. 나가요. 잘. 네. 문제는 이제 타운홈이나 하이라이즈 콘도나 사실 때는 이제 퍼밋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렌트를 뭐 다 똑같으실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구독자분들이나 바이어분들이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가격은 곧 떨어질 겁니까? 이렇게 핫한데 지금 여기 이 장세에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2달째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요. 향후 우리가 1년 동안만 딱 끊어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앤드루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라고. 무조건 그래요. 사라. 무조건.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이 실수요자다라고 하면 지금만큼 좋은 때 없습니다. 이자율 아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바이어한테 무조건 이자 올라가니까 네. 픽스드 레이스로 30년 박아가지고 사세요라고 했다가 올해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요 상황 자체는 아주 좋아요. 제가 요번에 리스팅한 집도 어프레이절 밸류가 28만 푼이 안 나오는 집인데 29만 5천에 하루 만에 계약돼서 나갔습니다. 한 2주 전이었었는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수요는 엄청나니까요.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 지역 특히나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단 투자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거는 네. 다른 지역에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포클로저 된 집도 있고 쇼세일 나온 집도 있고 그러는데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포클로저 된 집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수요는 많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제 상태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속을 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 상황 자체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시려는 분은요. 다운사이징도 해야 되고 어디로 이사 예. 가야 되고 애들은 닦아서 졸업을 시켜야 되고 그럼 그런 분들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다운사이징 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1년만 참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어떻게 조지아에서는 뭐 비슷한 질문 하시죠? 예, 뭐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집을 파신다고 하면 제발 좀 팔아주시라고 그렇게. 왜냐면 뭐 동시에 저도 바이어도 있고 하니까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뭐 업사이징을 하시든지 지금 이사를 가실 거면 어차피 융자를 얻으실 거면 이자율이 좋으니까 이사를 지금 하셔야 되고 또 저는 그 리스팅을 하면 또 다른 바이어가 사실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팔아주시라고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집 마켓이 핫해도 12월 달에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서 지금 공급이 모자라니까 뭐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팔아주세요. 조지아에서 집이 있으신 분들을 좀 팔아주세요. 저도 말씀들을 이제 그렇게 드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영상에 올렸던 부정적인 마켓의 전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것도 앞으로 그러니까 1년 1년 텀으로 봐가지고서는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자율도 고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지 않겠느냐. 여러 군데서 그런 문의가 그것 때문에 많이 왔는데 코로나를 지금 더 상황이 나빠질 때에 대비해서 한마디씩만 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집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앤드루 씨. 그냥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 주시면. 조언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미 전 지역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죠? 이 경제 상황이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값이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우존스 막 미친 듯이 막 3일 연장 오르고 그러는데 돈을 뭐 그만큼 풀면 뭐 인플레이션도 생긴다. 뭐 지금 상황은 1930년대로 넘어간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 생각은요. 미국이 강하다 보니까 기축통화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돈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투자는 신중해야 되고요. 실수요자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지아를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절대로 조지아는 다시 셧다운 안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도 제가 볼 때 미국은 한 번 한 짓은 안 하더라고요. 나쁜 짓은. 네. 예. 아마 미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해보니 경제가 완전히 없어지더라. 그래서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실수요자는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이자율이 낮으면 집값을 그만큼 조금 더 이익을 보시잖아요. 페이먼이 좀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게 맞고 커머셜은 조심스럽게 뭐 바이어들이 그런 분 계세요. 그냥 어떻게 헐값으로 주술 수 있는 쇼핑센터 없겠냐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안 내놓죠. 안 내놓죠. 예, 뭐 셀러들도 안 내놓으니까 뭐 커머셜은 이제 저하고 면담을 좀 하시고 상담을 좀 하시고 집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는 사시고 그리고 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내주셨네요. 커머셜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비슷한 상황에 저도 매니지먼트 다 하고 있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힘들이 건물주들 자체도 나라만 버티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 오너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충분히 이제 갖춰져 있다.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져도 몇 년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커머셜이 면역성이 이제 좀 생겨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비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홈바이어들은 그런 많은 경험이 없으니까 평생 처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 뭐 이러니까 우리가 조언해야 될 부분은 이제 클리어하게 있는데 그분들 역시 이번 지금 사태를 맞으면서 자기 생각들을 다 굳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오래 지속이 됐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부동산 하니까 경기가 절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야 어쨌든 등대지기를 열심히 하자고요. 경기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한 2주 후에 제가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